하얀 국화꽃이 가득한 장례식장. 서울의 11월은 차갑고 창밖으로 노란 은행잎이 하나둘 떨어지고 있다. 소아 종량과 의사 정연은 아내의 갑작스러운 교통사고로 모든 것이 무의미하게 느껴진다. 15년 전 테러 현장에서 잃어버린 딸 민주의 아픔을 어루만져준 아내마저 이제는 없다. 그때 한 여성이 조문객 사이로 들어온다. 30대 중반, 똑똑한 걸음걸이와 단정한 검은 정장. 그녀가 재킷을 벗는 순간 하얀 블라우스 위로 드러난 오른쪽 쇄골의 나비 모양 점이 정연의 시선을 사로잡는다. 가슴이 쿵 내려앉는 느낌. 정연의 지갑 속 15년 전 사진 속 어린 소녀의 쇄골에도 똑같은 나비 모양 점이 있다. 실례합니다. 혹시 성함이? 정민주입니다. 바이오진이라는 생명공학 회사를 운영하고 있어요. 그녀의 차가운 눈빛이 정연을 관통한다. 혹시 아버지가 이정현이라는 분을? 죄송하지만 급한 일이 있어서요. 민주는 재킷을 다시 입으며 말을 잘랐다. 저희 아버지는 정재훈이고요. 어머니는 한미경입니다. 혹시 잘못 아신 게 아닐까요? 그 순간 뒤에서 중년 남성의 목소리가 들렸다. 민주야, 아빠, 늦어서 미안해. 정연의 심장이 철렁 내려앉았다. 자신의 딸이 다른 남자를 아빠라고 부르는 모습에 가슴이 찢어지는 고통이 밀려왔다. 과연 정연은 딸을 되찾을 수 있을까요? 하얀 국화꽃이 가득한 장례식장. 서울의 11월은 차가웠어요. 창밖으로 노란 은행잎이 하나둘 떨어지고 있었습니다. 정연이는 검은 양복을 입고 빈 의자에 앉아 있었어요. 손에는 구겨진 티슈가 들려 있었고 눈은 빨갛게 부어 있었습니다. 3일째 제대로 잠을 자지 못한 얼굴이었어요. 지연아, 작은 중얼거림이 입술에서 새어나왔어요. 3일 전만 해도 아내는 아침에 커피를 타주며 웃고 있었는데 여보, 오늘 컨퍼런스 준비 잘 되고 있어? 그때 지연이의 목소리가 아직도 귓가에 맴돌았어요. 갑작스러운 교통사고라니. 순간 마음이 움츠러들었습니다. 정연이는 15년간 서울의과대학 병원 소아종양과에서 일해왔어요. 아픈 아이들을 치료하는 것이 천직이라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모든 것이 무의미하게 느껴졌어요. 정연아, 괜찮아. 친구 의사인 강수호가 어깨에 손을 올렸어요. 수호는 같은 병원 응급의학과 과장이었습니다. 괜찮다고 할 수 있을까? 정연이의 목소리는 갈라져 있었어요. 평소 침착하고 논리적인 그의 모습과는 완전히 달랐습니다. 시간이 약이야. 지연이도 내가 이렇게 있는 걸 원하지 않을 거야. 수호가 위로했지만 정연이는 고개를 저었어요. 제 안에서 뭔가가 툭 하고 끊어졌습니다. 국제의학 컨퍼런스는 어떻게 할 거야? 다음 주면 내 발표잖아. 2년간 준비한 소아암 치료법 논문 말이야. 미룰 거야. 정연이의 대답은 단호했어요. 평생을 바쳐온 의학 연구였지만 지금은 그런 것들이 전혀 중요하지 않았어요. 사실 정연이에게는 아픈 과거가 있었어요. 15년 전 국경 없는 의사회 활동 중에 딸을 잃었던 일이었습니다. 당시 8살이었던 민주는 아프가니스탄 의료봉사 현장에서 테러 공격으로 실종되었어요. 그 아픔을 지연이가 어루만져 주었습니다. 지연이와 결혼한 후에야 정연이는 다시 웃을 수 있었어요. 그런데 이제 지연이마저 아빠는 왜 자꾸 울어요? 기억 속 어린 민주의 목소리가 들렸어요. 오른쪽 쇄골 위에 나비 모양 점이 있던 그 아이. 밝고 영리했던 딸. 정연이는 지갑에서 낡은 사진을 꺼냈어요. 15년 전 민주와 함께 찍은 마지막 사진이었습니다. 오후 3시쯤 장례식장 문이 천천히 열렸어요. 뒤늦게 도착한 사람들이 조용히 들어왔습니다. 대부분 지연이의 회사 동료들인 것 같았어요.
정연이는 힘없이 고개를 들었어요. 검은 옷을 입은 사람들이 줄지어 서서 조문을 했어요. 그때였어요. 한 여성이 정연이의 시선을 사로잡았습니다. 당당한 걸음걸이, 단정한 검은 정장. 30대 중반쯤 되어 보이는 그녀는 차분하면서도 어딘지 당당한 분위기를 풍겼어요. 얼굴 윤곽이 어딘지 익숙했습니다. 깊은 애도의 마음을 전합니다. 여성이 고개를 깊숙이 숙였어요. 목소리는 낮고 진중했습니다. 깔끔하게 묶은 머리카락 사이로 깨끗한 목선이 드러났어요. 감사합니다. 혹시 지연이와는 어떤... 정연이가 말을 하려던 순간 그 여성이 더워서인지 재킷을 벗었어요. 그 순간이었어요. 하얀 블라우스 위로 드러난 오른쪽 쇄골 위에 나비 모양의 검은 점이 보였습니다. 정연이의 심장이 쿵 떨어졌어요. 아니다. 설마 이럴 수가... 떨리는 손으로 정연이는 지갑을 꺼냈어요. 그 안에는 15년 전 사진이 들어 있었습니다. 어린 소녀가 환하게 웃고 있는 사진. 그 아이의 오른쪽 쇄골 위에도 똑같은 나비 모양 점이 있었어요. 민주야, 정말 너구나. 실례합니다. 정연이가 급히 일어서자 그 여성이 의아한 표정으로 돌아봤어요. 눈썹이 살짝 올라갔습니다. 네? 무슨 일이시죠? 혹시 성함이... 정연이의 목소리는 떨리고 있었어요. 가슴이 두근거려서 말이 제대로 나오지 않았습니다. 정민주입니다. 바이오진이라는 생명공학 회사를 운영하고 있어요. 바이오진. 최근 주목받고 있는 바이오 회사의 CEO. 정연이의 입이 바짝 말랐어요. 15년 전 국경 없는 의사회에서 만났던 그 아이가 이렇게 성공한 사업가로 자라서 눈앞이 어찌랬어요. 혹시 아버지가 이정현이라는 분을... 죄송하지만 급한 일이 있어서요. 민주는 재킷을 다시 입으며 말을 잘랐어요. 나비 모양 점이 가려졌습니다. 표정이 차가워졌어요. 저희 아버지는 정재훈이고요. 어머니는 한미경입니다. 혹시 잘못 아신 게 아닐까요? 그녀의 눈빛이 얼어붙었어요. 경계하는 듯한 시선이었습니다. 정연이는 멍하니 서 있을 수밖에 없었어요. 15년 전 테러 현장에서 실종된 딸. 그 아이가 지금 눈앞에 서 있는데 자신을 전혀 기억하지 못하고 있었어요. 아니, 기억하지 못하는 게 아니라 아예 다른 부모를 두고 있다고 말하고 있었어요. 민주야, 뒤에서 중년 남성의 목소리가 들렸어요. 60대 정도 되는 단정한 양복 차림의 남자가 다가오고 있었습니다. 늦어서 미안해. 괜찮아요, 아빠. 저도 막 도착했어요. 민주는 자연스럽게 그 남자의 팔짱을 끼웠어요. 친숙하고 따뜻한 모습이었습니다. 그 순간 정연이의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어요. 다른 사람을 아빠라고 부르고 있는 민주. 자신은 완전히 잊혀진 존재였어요. 이쪽 분은? 정재훈이 정연이를 보며 물었어요. 아, 고인의 남편분이세요? 조회 표하러 왔어요. 민주가 무덤덤하게 대답했어요. 정연이를 그저 낯선 사람으로 소개하고 있었습니다. 그렇군요. 삼가 조의를 표합니다. 정재훈이 정중하게 인사했어요. 정연이는 그 자리에 얼어붙었어요. 뭐라고 대답해야 할지 몰랐습니다. 민주는 아버지의 팔짱을 끼고 장례식장을 나갔어요. 뒤돌아보지도 않았습니다. 마치 아무 일도 없었다는 듯이 정연이는 그 자리에 서서 한참을 바라봤어요. 15년 만에 만난 딸. 하지만 그녀에게 자신은 그저 낯선 사람일 뿐이었어요. 정연아, 누구야? 아는 사람이야? 수호가 궁금한 듯 물었지만 정연이는 대답할 수 없었어요. 어떻게 설명해야 할까요? 15년 전 잃어버린 딸을 만났다고? 그런데 그 아이는 다른 부모를 두고 성공한 CEO가 되었다고? 누가 믿을까요? 가슴이 미어질 것 같았어요. 아내를 잃은 슬픔 위에 딸을 다시 잃은 아픔까지.
정연이는 조용히 의자에 앉았어요. 손에 든 사진 속 어린 민주가 환하게 웃고 있었습니다. 나비 모양 점까지 똑같은데 이럴 수가 있나요? 민주야, 정말 너구나. 작은 속삭임이 빈 장례식장에 흩어졌어요. 정연이의 눈에서 뜨거운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강남구 테헤란로. 높은 빌딩들이 줄지어 서 있는 거리였어요. 정연이는 바이오진 본사 앞에서 한참을 서 있었습니다. 손에는 낡은 가방이 들려 있었어요. 그 안에는 15년 전 사진들과 민주의 작은 유품들이 들어 있었습니다. 어떻게 시작해야 할까요? 가슴이 두근거렸어요. 어젯밤 한잠도 자지 못했습니다. 안녕하세요. 정민주 대표님을 만나고 싶은데요. 1층 로비의 접수 직원에게 말했어요. 목소리가 떨리고 있었습니다. 예약이 있으시나요? 아니요, 하지만 꼭 만나야 할 일이 있어서. 죄송하지만 예약 없이는 어려워요. 직원의 대답은 차가웠어요. 정연이는 망설였습니다. 그때 엘리베이터 문이 열리며 민주가 나타났어요. 순간 마음이 떨렸습니다. 어제 장례식장에서 민주가 정연이를 알아봤어요. 얼굴에는 의아한 표정이 떠올랐습니다. 정민주 대표님, 저를 좀 만나주실 수 있을까요? 무슨 일이시죠? 민주의 목소리는 경계하는 듯 했어요. 한 발 뒤로 물러섰습니다. 중요한 이야기가 있어요. 정말 중요한. 정연이의 간절한 눈빛을 본 민주가 잠시 망설였어요. 5분. 그 이상은 안 됩니다. 민주가 회의실로 안내했어요. 깔끔하고 현대적인 사무실이었습니다. 문이 닫히자 정연이는 가방을 열었어요. 이걸 보세요. 떨리는 손으로 15년 전 사진을 꺼냈습니다. 8살 민주가 환하게 웃고 있는 사진이었어요. 민주의 얼굴이 굳어졌어요. 이게 뭐죠? 민주야, 너를 15년간 찾아왔어. 정연이의 목소리가 갈라졌어요. 뭐라고요? 민주가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얼굴이 창백해졌어요. 나는 내 아버지야. 이정현이라는 이름 기억나지 않니? 말도 안 돼요! 민주가 소리쳤어요. 무의식적으로 오른쪽 쇄골 부분을 가렸습니다. 너의 나비 모양 모반. 어릴 때 내가 그걸 만지는 습관이 있었어. 지금도 그러고 있잖아. 정연이가 조용히 말했어요. 제 안에서 뭔가가 툭 하고 끊어졌습니다. 민주의 손이 떨렸어요. 하지만 곧 차가운 표정으로 돌아왔습니다. 저는 정재훈과 한미경의 딸이에요. 당신이 누군지 모르겠지만 이런 식으로 사기를 치르는 거라면 자기가 아니야. 정연이가 다급하게 말했어요. 더 많은 사진들을 꺼냈습니다. 이건 내가 7살 때, 이건 6살 때, 여기 보이는 나비 모양 점이 너와 똑같지 않니? 민주가 사진들을 훑어봤어요. 잠시 흔들리는 듯 했지만 곧 고개를 저었습니다. 우연의 일치예요. 세상에 비슷한 점을 가진 사람이 얼마나 많은데요. 민주야, 제발. 그때 회의실 문이 벌컥 열렸어요. 무슨 일이야, 민주야? 정재훈과 한미경이 들어왔습니다. 두 사람의 얼굴은 어두웠어요. 아빠, 엄마, 민주가 놀란 표정으로 돌아봤어요. 이서한테서 연락받았어. 이상한 사람이 찾아왔다고. 정재훈이 정연이를 노려봤어요. 당신이 우리 딸을 괴롭히는 사람이군요. 한미경의 목소리는 차갑고 날카로웠어요. 괴롭히는 게 아니에요. 진실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정연이가 일어서며 말했어요. 진실이라고? 우리 민주를 납치하려는 거 아니에요? 그런 게 아닙니다. 정연이의 목소리가 커졌어요. 가슴이 답답했습니다. 민주는 15년 전 아프가니스탄에서 실종된 제 딸이에요. 나비 모양 모반이 증거라고요. 정신 나간 소리 말아요. 정재훈이 소리쳤어요. 우리 민주는 태어날 때부터 우리 딸이었어요. 당신 같은 사기꾼한테 속을 줄 알아요? 민주가 양부모 사이에서 혼란스러워하고 있었어요. 얼굴이 하얗게 질려 있었습니다.
제발 DNA 검사만 해보세요. 그러면 모든 게 밝혀질 거예요. 정연이가 간절하게 말했어요. 안 돼요! 민주가 소리쳤어요. 저는 이미 가족이 있어요. 당신을 모르겠어요! 정연이의 마음이 산산조각 났습니다. 나가세요. 당장! 정재훈이 정연이를 밀쳤어요. 정연이는 비틀거리며 사진들을 주워 담았어요. 민주가 돌아서 있었습니다. 어깨가 떨리고 있었어요. 민주야, 하세요. 민주의 목소리에는 눈물이 섞여 있었어요. 정연이는 무거운 발걸음으로 회의실을 나왔습니다. 복도를 걸으며 고개를 떨구고 있을 때였어요. 엄마, 엄마. 어린아이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정연이가 고개를 들어봤어요. 7살쯤 되어 보이는 여자아이가 뛰어오고 있었어요. 서연아, 천천히 와. 민주가 나와서 아이를 안았어요. 하지만 얼굴이 걱정으로 가득했습니다. 엄마, 또 아파요. 서연이가 민주의 품에서 말했어요. 작은 얼굴이 창백했습니다. 정연이의 의사 본능이 깨어났어요. 아이의 얼굴색, 맥없는 목소리. 뭔가 심각한 병이 있는 것 같았어요. 병원에 가야겠어. 서연아, 민주의 목소리가 떨렸어요. 정연이는 그 자리에 서서 지켜봤습니다. 민주가 서연이를 안고 급하게 엘리베이터로 향했어요. 그 순간 정연이는 결심했습니다. 손녀가 아플 수도 있다면 의사로서 도와야 했어요. 설령 민주가 자신을 거부해도 정연이는 조용히 뒤를 따라갔습니다. 병원에서 무슨 일이 일어나는지 알아봐야 했어요. 15년을 잃어버린 딸과 손녀를 위해서라도 밤 11시 정연이의 집 서재였어요. 책상 위에는 의학 논문들이 흩어져 있었습니다. 정연이는 컴퓨터 앞에서 한참을 고민하고 있었어요. 서연이라는 아이의 얼굴이 머릿속에서 떠나지 않았습니다. 창백한 얼굴, 힘없는 목소리. 15년간 소아종양과에서 일한 경험으로 봤을 때 분명 심각한 혈액 질환이 있는 것 같았어요. 손녀일 수도 있는 아이가 아프다니 가슴이 미어졌습니다. 정연이는 민주의 회사 이메일을 찾아냈어요. 바이오진 홈페이지에 CEO 연락처가 공개되어 있었습니다. 손가락이 키보드 위에서 멈췄어요. 뭐라고 써야 할까요? 한참을 고민한 끝에 정연이는 조심스럽게 타이핑을 시작했습니다. 정민주 대표님께 저는 서울의과대학병원 소아종양과 이정현입니다. 오늘 뵈었을 때 따님 서연이가 많이 아파 보였습니다. 15년간 희귀 혈액 질환을 전문으로 치료해온 의사로서 도움이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문장을 지우고 다시 쓰기를 반복했어요. 마지막에는 이렇게 썼습니다. 부모의 마음을 이해합니다. 저 역시 아이를 잃은 아픔을 알고 있어요. 의사로서 도와드리고 싶습니다. 전송 버튼을 누르는 손이 떨렸습니다. 다음 날 오후 2시 정연이의 휴대폰이 울렸어요. 여보세요? 이정현 선생님이시죠? 정민주입니다. 민주의 목소리였어요. 어제와는 달리 조심스럽고 떨리는 톤이었습니다. 순간 마음이 뛰었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메일을 봤어요. 정말로 서연이를 도와주실 수 있나요? 민주의 목소리에는 간절함이 섞여 있었어요. 물론입니다. 어떤 진단을 받으셨나요? 급성 림프성 백혈병이라고 하는데 치료가 잘 안 되고 있어요. 정연이는 숨을 깊게 들이마셨어요. 혹시 만나서 자세한 이야기를 나눌 수 있을까요? 의료 기록도 보고 싶고요. 그런데 민주가 망설였어요. 어제 일은 없었던 걸로 해주실 수 있나요? 지금은 서연이가 우선이에요. 당연합니다. 정연이가 단호하게 대답했어요. 의사로서만 만나겠습니다. 1시간 후 병원 근처 카페에서 만났어요. 민주는
두꺼운 파일을 들고 와 있었습니다. 눈 밑에는 다크서클이 진하게 깔려 있었어요. 고맙습니다, 정말로. 민주가 고개를 숙였어요. 아이가 아프면 부모는 뭐든 할 수 있잖아요. 정연이가 따뜻하게 말했어요. 의료 기록을 보여주세요. 민주가 파일을 건넸어요. 정연이는 한 장 한 장 꼼꼼히 살펴봤습니다. 점점 얼굴이 심각해졌어요. 이상하네요. 뭐가요? 민주가 긴장한 목소리로 물었어요. 백혈병 치료를 6개월째 받고 있는데 반응이 너무 나빠요. 정연이가 펜으로 그래프를 가리켰어요. 보통은 이 정도면 호전되어야 하는데 그래서 더 걱정이에요. 민주의 목소리가 떨렸어요. 무의식적으로 오른쪽 쇄골 부분을 만지고 있었습니다. 그 순간 정연이의 마음이 철렁했어요. 어린 민주도 긴장하거나 걱정할 때 그런 습관이 있었어요. 제 안에서 뭔가가 툭 하고 끊어졌습니다. 혹시 유전자 검사는 해봤나요? 정연이가 애써 침착하게 물었어요. 유전자 검사요? 아, 네. 일반적인 백혈병이 아닐 수도 있어요. 특별한 유전적 변이가 있다면 정연이는 잠시 말을 멈췄어요. 갑자기 떠오른 생각이 있었습니다. 혹시 대표님께서 어떤 연구를 하고 계시나요? 면역세포 치료법이요. CAR-T 세포 치료를 개발하고 있어요. 민주의 눈이 반짝였어요. 그런데 왜요? 정연이의 심장이 빠르게 뛰었어요. 혹시 서연이에게 그 치료법을 적용해 볼 수 있을까요? 네. 민주가 놀란 표정으로 바라봤어요. 제가 15년간 연구해온 희귀 백혈병 치료법이 있어요. 면역세포 치료와 결합하면 정연이가 흥분하기 시작했어요. 말도 안 돼요. 민주가 중얼거렸어요. 뭐가요? 제가 연구하는 치료법이 정확히 그런 희귀 백혈병을 위한 거예요. 두 사람이 서로를 바라봤어요. 놀라운 우연이었습니다. 이럴 수가. 민주의 목소리가 떨렸어요. 다시 나비 모양 모반 부분을 만지고 있었습니다. 정연이는 그 모습을 조용히 지켜봤어요. 15년 전 기억이 선명하게 떠올랐습니다. 어린 민주가 무서워할 때마다 그 자리를 만지던 모습. 대표님, 네? 우리가 함께 연구하면 서연이를 살릴 수 있을 거예요. 정연이의 목소리에는 확신이 있었어요. 민주가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어요. 해봐요. 뭐든지. 그 순간 민주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서연이를 살릴 수만 있다면. 정연이는 조용히 말했어요. 반드시 살려드릴게요. 부녀 사이의 15년 공백을 메우는 것은 의학이었습니다. 아픈 손녀를 위해 손을 잡은 아버지와 딸. 그들은 아직 서로를 알아보지 못했지만 이미 같은 마음이 되어 있었어요. 민주가 다시 나비 모양 모반을 만지며 말했어요. 언제부터 시작할까요? 지금 당장이요. 정연이가 미소를 지었어요. 처음으로 진짜 희망이 보였습니다. 바이오진 연구소. 새벽 2시였어요. 형광등 불빛 아래 정연과 민주가 나란히 앉아 있었습니다. 테이블에는 수많은 논문과 실험 결과지가 흩어져 있었어요. 이 부분이 이해가 안 가요. 민주가 펜으로 그래프를 가리켰어요. 눈에는 피로가 가득했지만 집중력은 흐려지지 않았습니다. 여기 보세요. 면역세포가 암세포를 공격할 때 정연이 자세히 설명했어요. 15년간의 임상 경험이 녹아든 설명이었습니다. 아, 민주의 눈이 반짝였어요. 그러면 제가 개발한 CAR-T 세포와 결합하면 그렇죠. 서연이의 특수한 백혈병에 딱 맞는 치료가 될 거예요. 두 사람이 서로를 바라봤어요. 순간 마음이 따뜻해졌습니다. 일주일째 함께 연구하고 있었어요. 처음에는 어색했지만 점점 자연스러워지고 있었습니다. 커피 한 잔 드릴까요? 민주가 일어서며 물었어요. 고맙습니다. 정연이 미소를 지었어요.
커피를 타면서 민주가 말했어요. 신기해요. 선생님의 치료 방식이 제 연구와 이렇게 잘 맞을 줄은. 저도 놀랐어요. 마치 운명 같달까요? 정연이의 말에 민주가 잠시 멈췄어요. 운명이라는 말이 가슴에 와 닿았습니다. 그런데 한 가지 이상한 게 있어요. 민주가 조심스럽게 말했어요. 아, 뭐죠? 서연이의 유전자 분석 결과를 보니까 나비 모양 모반이 단순한 점이 아니에요. 정연이의 손이 떨렸어요. 어떤 뜻이죠? 특별한 유전자 변이의 표지자 같아요. 그것도 매우 희귀한. 민주가 무의식적으로 자신의 나비 모양 모반을 만졌어요. 제 안에서 뭔가가 툭 하고 끊어졌습니다. 혹시 정연이가 말을 시작하려던 순간 연구소 문이 벌컥 열렸어요. 민주야! 정재훈과 한미경이 환한 얼굴로 들어왔습니다. 아빠, 엄마? 이 시간에 왜? 민주가 놀란 표정으로 일어섰어요. 이 사람과 또 만나고 있었구나. 한미경이 정연을 노려봤어요. 엄마, 이건 서연이를 위한 연구예요. 연구라고! 속지 마라, 민주야! 정재훈이 소리쳤어요. 이 사람이 내게 접근하는 진짜 이유가 뭔지 모르겠니? 무슨 말씀이세요? 정연이가 일어서며 말했어요. 닥쳐요. 한미경의 목소리가 날카로웠어요. 우리 민주한테서 뭘 원하는 거예요? 서연이를 치료하고 싶을 뿐입니다. 거짓말! 분명 다른 목적이 있을 거야! 민주가 양부모 사이에서 혼란스러워하고 있었어요. 그만해요, 모두들. 민주가 소리쳤어요. 지금 서연이가 죽어가고 있는데. 이게 중요해요? 순간 모두가 조용해졌습니다. 민주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어요. 제발, 제발 서연이만은 살려주세요. 정연이의 가슴이 미어졌습니다. 민주야, 선생님, 민주가 정연을 바라봤어요. 정말로 서연이를 살릴 수 있나요?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정연이의 목소리는 확신에 차 있었어요. 다음 날 오후 정연이는 혼자 연구소에 있었어요. 책상 위에는 DNA 검사 신청서가 놓여 있었습니다. 망설이고 있었어요. 민주가 정말 자신의 딸인지 확인하고 싶었지만 몰래 하는 것이 맞는지 고민되었습니다. 그때 문이 열렸어요. 선생님, 민주가 들어왔어요. 손에도 똑같은 서류를 들고 있었습니다. 그게 DNA 검사요. 두 사람이 서로를 바라봤어요. 같은 생각을 하고 있었던 거예요. 저도요. 민주가 작게 웃었어요. 어떻게 해야 할까요? 함께 해보실래요? 정연이가 조심스럽게 물었어요. 민주가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어요. 무서워요, 결과가. 저도요. 두 사람이 함께 검사 신청서를 작성했어요. 그 순간 민주의 휴대폰이 울렸어요. 네. 뭐라고요? 민주의 얼굴이 하얗게 변했어요. 지금 가겠습니다. 무슨 일이에요? 정연이가 급하게 물었어요. 서연이가 위급해요. 민주가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어요. 병원에서 응급실로 옮겼다고. 정연이의 심장이 쿵 떨어졌어요. 같이 가요. 두 사람이 급하게 연구소를 나섰어요. 택시 안에서 민주가 중얼거렸어요. 아직 치료법이 완성되지 않았는데. 실험적 치료라도 해봐야 해요. 정연이가 단호하게 말했어요. 위험하지 않나요? 지금 상황이 더 위험해요. 민주가 나비 모양 모반을 계속 만지고 있었어요. 정연이는 그 모습을 보며 확신했습니다. 이 아이는 분명 자신의 딸이에요. 병원에 도착했을 때 서연이는 중환자실에 있었어요. 엄마, 서연이가 약한 목소리로 불렀어요. 서연아. 괜찮을 거야. 민주가 유리창 너머로 손을 흔들었어요. 정연이는 의료진과 상담을 했어요. 상태가 매우 심각합니다. 기존 치료로는 한계가. 의사의 말에 민주가 무너질 듯 했어요. 그럼 우리가 개발한 치료법을. 아직 임상시험도 안 끝났잖아요. 하지만 다른 방법이 없어요. 정연이가 결심한 듯 말했어요. 제가 책임지겠습니다.
뭐라고요? 제 의사 면허와 평판을 걸고 치료하겠어요. 민주가 정연을 바라봤어요. 왜 이렇게까지 해주는 걸까요? 그 순간 민주의 마음 깊은 곳에서 무언가가 움틀거렸습니다. 어릴 적 기억의 조각들이 선생님, 서연이를 살려야 해요. 무슨 일이 있어도. 정연이의 눈에는 눈물이 고여 있었어요. 손녀를 잃을 수는 없었습니다. 다시는 중환자실 앞복도 새벽 4시였어요. 정연과 민주가 나란히 앉아 있었습니다. 의료진이 서연이를 위한 특별 치료 준비를 하고 있었어요. 정말 괜찮을까요? 민주가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어요. 손톱을 물어뜯고 있었습니다. 믿어보세요. 우리가 함께 만든 치료법이에요. 정연이 따뜻하게 말했어요. 하지만 가슴 깊은 곳에서는 두려움이 꿈틀거리고 있었습니다. 만약 실패한다면 순간 마음이 움츠러들었습니다. 선생님들, 준비됐어요. 간호사가 나와서 알려줬어요. 들어가 볼까요? 정연이 일어서며 말했어요. 무균실 안에서 서연이가 작은 침대에 누워 있었어요. 여러 기계들이 삐삐 소리를 내며 생체 신호를 체크하고 있었습니다. 엄마, 서연이가 힘없는 목소리로 불렀어요. 서연아, 엄마가 여기 있어. 민주가 유리창에 손을 대며 말했어요. 눈물이 주르륵 흘러내렸습니다. 담당 의사가 정연에게 다가왔어요. 이정현 선생님, 마지막으로 확인하겠습니다. 정말 이 치료법으로 진행하시겠어요? 네. 정연이의 대답은 확고했어요. 그런데 한 가지 문제가 있어요. 뭐죠? 치료에 특별한 유전적 항원이 필요한데 가족 중에 혈액을 제공할 사람이 담당 의사가 민주를 바라봤어요. 저요. 제가 할게요. 민주가 급하게 말했어요. 잠깐만요. 정연이 의사를 불러 세웠어요. 제 혈액을 사용해 보세요. 선생님, 혈액이요? 네. 혹시 모르니까요. 정연이는 확신할 수 없었지만 시도해 볼 가치가 있다고 생각했어요. 1시간 후 검사실에서 연락이 왔어요. 놀라워요. 이정현 선생님의 혈액이 완벽하게 맞아요. 담당 의사가 흥분해서 말했어요. 어떻게 이런 일이. 민주가 멍하니 중얼거렸어요. 제 안에서 뭔가가 툭 하고 끊어졌습니다. 바로 치료 시작하겠습니다. 의료진이 바쁘게 움직이기 시작했어요. 정연이는 체열실에서 혈액을 뽑고 있었어요. 평소보다 많은 양이었습니다. 너무 많이 뽑는 거 아닌가요? 민주가 걱정스럽게 물었어요. 괜찮아요. 서연이를 위해서라면. 정연이가 웃으며 말했어요. 하지만 얼굴이 점점 창백해지고 있었습니다. 그때 정연이의 휴대폰이 울렸어요. DNA 검사 결과가 나왔다고요? 정연이 전화를 받았어요. 민주도 같은 연락을 받았습니다. 두 사람이 서로를 바라봤어요. 함께 들어볼까요? 정연이가 조심스럽게 물었어요. 민주가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어요. 검사 결과 99.9% 부녀 관계가 확실합니다. 검사소 직원의 말에 두 사람 모두 얼어붙었어요. 민주의 손이 떨렸습니다. 정말로. 민주야. 정연이가 작은 목소리로 불렀어요. 아빠, 민주가 입술을 떨며 말했어요. 15년 만에 나온 그 단어였습니다. 순간 정연의 눈에서 눈물이 쏟아졌어요. 미안해, 너를 지키지 못해서. 아니에요. 민주가 고개를 저었어요. 그리고 천천히 재킷을 벗었습니다. 오른쪽 쇄골 위에 나비 모양 모반이 드러났어요. 이제야 기억이 나요. 민주가 모반을 만지며 말했어요. 아빠가 이 자리를 만질 때마다 나비가 날아간다고 하셨죠. 정연이 울먹이며 고개를 끄덕였어요. 그래, 내 작은 나비야. 두 사람이 꼭 껴안았습니다. 15년간의 그리움이 한순간에 터져나왔어요. 아빠, 정말 미안해요. 기억하지 못해서. 괜찮아, 이제 찾았으니까. 그 순간 간호사가 뛰어왔어요.
서연이 상태가 좋아지고 있어요. 치료실로 달려갔습니다. 모니터 수치들이 정상으로 돌아오고 있었어요. 엄마, 서연이가 또렷한 목소리로 불렀어요. 서연아, 민주가 문을 열고 들어가 서연이를 안았어요. 할아버지도 있어. 서연이가 정연을 보며 말했어요. 할아버지? 응, 엄마가 할아버지라고 했어요. 서연이의 순수한 말에 정연이 미소를 지었어요. 첫 손녀와의 만남이었습니다. 서연아, 할아버지야. 할아버지가 나를 낫게 해준 거죠? 그래, 할아버지와 엄마가 함께 했어. 서연이가 환하게 웃었어요. 기적이었습니다. 하지만 그때였어요. 정연이 갑자기 비틀거렸습니다. 아빠! 민주가 정연을 붙잡았어요. 괜찮아. 조금 어지러울 뿐이야. 하지만 정연의 얼굴은 창백했어요. 너무 많은 혈액을 뽑은 것 같았습니다. 의사 선생님! 민주가 소리쳤어요. 의료진이 달려와 정연을 들것에 옮겼어요. 혈압이 너무 낮아요. 수혈이 필요해요. 응급 상황이었습니다. 아빠, 민주가 정연의 손을 꼭 잡았어요. 괜찮을 거야. 서연이가 나았으니까. 정연이 힘없이 말했어요. 그런 말 하지 마세요. 우리 이제 막 다시 만났잖아요. 민주의 목소리가 떨렸어요. 서연이도 침대에서 일어나 할아버지를 걱정스럽게 바라봤어요. 할아버지, 아프지 마세요. 정연이 서연이를 보며 미소를 지었어요. 할아버지는 괜찮아질 거야. 하지만 눈꺼풀이 무거워지고 있었습니다. 딸과 손녀를 구했지만 이제 자신이 위험한 상황이었어요. 민주가 정연의 손을 더 꽉 잡았어요. 아빠, 제발 괜찮아지세요. 15년 만에 찾은 아버지를 다시 잃을 수는 없었습니다. 절대로. 햇살이 병실 창문으로 스며들었어요. 정연이 천천히 눈을 떴습니다. 옆에는 민주가 의자에 앉아 있었어요. 지친 얼굴이었지만 안도의 미소가 떠올라 있었습니다. 아빠, 민주가 정연의 손을 꼭 잡았어요. 괜찮아졌어요? 응, 많이 좋아졌어. 정연이 약한 목소리로 대답했어요. 하지만 눈빛은 생기를 되찾고 있었습니다. 서연이는 완전히 나았어요. 의사 선생님들이 기적이라고 하네요. 민주의 목소리에는 기쁨이 가득했어요. 순간 마음이 따뜻해졌습니다. 정말 다행이야. 정연이 눈물을 글썽였어요. 그때 병실 문이 열렸어요. 서연이가 활기찬 모습으로 들어왔습니다. 할아버지! 서연이가 침대로 뛰어왔어요. 얼굴에 건강한 혈색이 돌아와 있었습니다. 우리 서연이 이제 완전히 나았구나. 정연이 서연이의 머리를 쓰다듬었어요. 네, 할아버지가 낫게 해주셨어요. 서연이가 환하게 웃었어요. 가족의 온기가 느껴졌습니다. 하지만 정연의 마음 한편에는 아직 아픔이 남아 있었어요. 어머니에 대한 그리움이었습니다. 아빠, 이거 좀 보세요. 민주가 낡은 다이어리를 꺼냈어요. 어머니, 거예요? 집을 정리하다가 찾았어요. 정연이 다이어리를 받아들었습니다. 지연이의 깔끔한 글씨가 보였어요. 이 부분이요. 민주가 특정 페이지를 펼쳤어요. 2달 전 국제의학 컨퍼런스에 갔을 때 정연이 천천히 읽기 시작했어요. 오늘 놀라운 일이 있었다. 한 젊은 여성 연구자가 발표를 했는데 오른쪽 쇄골에 나비 모양 점이 있었다. 정연이 항상 그리워하던 민주와 똑같은. 정연의 손이 떨렸어요. 제 안에서 뭔가가 툭 하고 끊어졌습니다. 지연이가 알고 있었다고. 더 읽어보세요. 민주가 조용히 말했어요. 확실한 증거를 모으고 나서 정연에게 말하려고 한다. 놀라게 하고 싶지 않아서. 하지만 정말 민주라면 우리 가족이 다시 완성될 수 있을 텐데.
정연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어요. 지연이가 미리 알고 있었구나. 어머니도 저를 찾고 계셨어요. 민주의 목소리도 떨리고 있었어요. 그때 병실 문이 다시 열렸어요. 정재훈과 한미경이 들어왔습니다. 두 사람의 표정은 무거웠어요. 민주야. 정재훈이 조심스럽게 말했어요. 아빠, 엄마? 민주가 일어섰어요. 우리가 할 말이 있어. 한미경이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어요. 뭐예요? 15년 전 진실을 말해야겠어. 정재훈이 깊은 숨을 들이마셨어요. 정연이 침대에서 몸을 일으켰습니다. 그때 아프가니스탄에서 우리가 민주를 구했어. 구했다고요? 민주가 놀란 표정으로 물었어요. 테러 현장에서 부상당한 너를 발견했지. 의식을 잃은 상태였어. 한미경이 눈물을 글썽이며 말했어요. 우리는 의료봉사팀이었는데 그때 중요한 연구 자료를 갖고 있었어. 만약 신원이 밝혀지면 연구를 지키기 위해서 정연이 믿을 수 없다는 듯 물었어요. 미안해. 정말 미안해. 정재훈이 고개를 숙였어요. 처음에는 임시로 숨기려고 했는데 민주가 기억을 잃어서 그리고 우리도 민주를 사랑하게 되었어. 한미경이 울먹였어요. 민주가 두 양부모를 바라봤어요. 복잡한 감정이 교차하고 있었습니다. 그래도 고마워요. 민주가 조용히 말했어요. 두 분이 저를 키워주셨잖아요. 그것만으로도 감사해요. 정재훈과 한미경이 눈물을 흘렸어요. 하지만 이제는 진짜 아버지와 함께 해야죠. 민주가 정연을 바라봤어요. 정연이 민주의 손을 잡았어요. 우리 모두 가족이야. 서연이도 두 분도. 할아버지가 2명이에요. 서연이가 환하게 웃으며 말했어요. 모두가 웃음을 터뜨렸습니다. 그런데 신기한 게 있어요. 담당 의사가 들어와서 말했어요. 서연이의 검사 결과를 보니까 나비 모양 모반이 특별한 유전자와 연결되어 있어요. 유전자요? 민주가 물었어요. 네, 3대에 걸쳐 이어진 특별한 표식 같아요. 할아버지, 엄마, 그리고 서연이까지. 정연이 놀라며 서연이를 바라봤어요. 서연이도 오른쪽 쇄골에 작은 나비 모양 점이 있었어요. 우와, 엄마랑 똑같아요. 서연이가 신기해하며 말했어요. 3대가 이어진 특별한 선물이구나. 정연이 감동하며 말했어요. 한 달 후, 정연과 민주는 함께 새로운 프로젝트를 시작했어요. 지연 소아종양 치료 재단 어때요? 민주가 제안했어요. 완벽해. 정연이 미소를 지었어요. 어머니의 이름으로 아픈 아이들을 도와주는 거예요. 그래, 그녀가 가장 좋아했을 일이야. 재단 사무실에는 가족 사진이 걸려 있었어요. 정연, 민주, 서연이가 함께 웃고 있는 사진이었습니다. 아빠, 행복해요? 민주가 물었어요. 응, 너무 행복해. 정연이 딸의 어깨에 손을 올렸어요. 15년은 길었지만 이제 우리에게는 앞으로의 시간이 더 많아. 네, 앞으로 평생이요. 민주가 나비 모양 모반을 살짝 만지며 말했어요. 이제는 부끄러운 표시가 아니라 가족의 증표였어요. 할아버지, 엄마. 서연이가 뛰어와서 두 사람을 꼭 안았어요. 세 사람의 포옹 속에서 따뜻한 사랑이 흘러넘쳤습니다. 15년 만에 다시 만난 가족. 이제 진짜 새로운 시작이었어요. 하늘에서 지연이도 미소 짓고 있을 것 같았습니다. 완전해진 가족을 바라보며 오늘의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재밌게 들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로 응원해주세요. 작은 채널에 많은 힘이 됩니다.